배당주 다르기. 은행주 투자의 매력 중 하나는 높은 배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투자의 방법 중 하나이지만 배당을 받는 것도 투자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은행업 특성상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크지 않아서 주식 가격 변동에 민감한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주도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리이고 최근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금융위원회의 은행 배당 규제 권고였습니다. 금융위는 2019 법유행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의 배당을 20% 이내로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배당에 나가는 돈을 줄여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 및 제고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금융위 권고안을 의결한 날 규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은행주 주가가 하락하였고 투자 심리 위축을 이끌었습니다. 누군가는 금융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고 감독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기에 이번 규제는 합리적이라고 하며, 다른 누군가는 은행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관치금융이 주주가치를 떨어뜨리며 금융지주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받음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신한지주의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2020년도 배당 성향을 22.7%로 확정하였고 7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 증권 발행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금융위 권고안이 20% 배당 성향을 넘기면서 신종자본 증권 발행을 통해 경제 충격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겠다고 풀이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유가증권으로서 하이브리드 채권이라고 불립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실질적으로 만기가 영구적이고 이자의 지급 의무가 유예되거나 없을 수 있으며 상한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들보다 낮은 것이 일반 채권과 다른 부분입니다. 발행하는 입장에서 장점으로는 자기 자본으로 인정되고 주주의 의결권에 영향 없이 자본 증가가 가능하며 증자보다 발행 절차가 간편하고 조달 비용이 저렴하며 일반적으로 발행 만기가 30년이고 만기 시 연장이 가능하기에 상한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만기가 길기 때문에 일반 채권 대비 높은 금리로 발행되어 금융비용 부담이 크고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된다고 해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산정 시 100% 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장점으로는 장기적인 투자 성향과 높은 금리로 우량 기업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반면에 만기가 되기 전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인 조기 상환 청구권이 불가능하고 장기로 발행되어 유동성이 낮으며 장내 거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기업의 자본을 늘리고 넓히는 목적으로 발행되고 자기 자본 비율 계산 시 기본 자본으로 잡히기에 자본금을 늘리는 것인 증자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이 방법을 통해 자본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신한지주는 배당을 줄여 사내유보금을 늘리는 것보다 나아진 재무요건을 바탕으로 원금에 상관없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인 영구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고, 이 방법은 다른 금융지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넓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한지주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장기경제 불안 가정인 L자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 중에 유일하게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신한지주가 자율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의 권고 적용 기간은 2021년 6월 말까지라 이 기간 동안 아직 배당 성향을 정하지 않은 다른 금융지주들의 결정과 적용기간 이후 금융지주 회사들의 방향도 지켜볼 부분입니다.